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귀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 지연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현지 시간 11일 새벽 구금 시설을 떠나 낮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새벽 귀국행 전세기를 타고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는 이미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해 대기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이들을 태울 전세기 출발을 두어 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귀국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구금된 한국인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향후 미국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가 가능한 신속히 이행되도록 협의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막판 실무 협상에서 우리 측 요구가 수용돼 출국 시간도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국민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측도 민감성을 이해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조 장관 면담 관련 공식 발표에 귀국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치권에선 거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직까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적인 목소리들이지만 여론이 악화될 경우 이런 주장은 더 확산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당 공개회의에서 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건설 현장의 다른 한국인 근로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필요하면 전원 귀국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진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인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미국 측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공장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여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선 상황을 더 지켜볼 때란 현실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그 대미 투자 관련해서 좀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의견이십니다.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 주도 대미 투자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미국인들의 영어학원 불법 취업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 형식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영어 가르치고 관광하고 가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구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치권의 대미 강경책 요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 근로자의 미국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안보협상,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00일 만에 두 차례 회견을 연 건 처음입니다. 진행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내외신 기자 152명이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급 노동자들의 귀국 문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 등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문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문제 등 민생경제 대책을 집중 설명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영리와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혼용 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틀간 이어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 항의나 조롱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제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야당 쪽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란 막말성 반응도 나왔습니다. 청소년들과 외국인들까지 지켜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제까지 이런 낯뜨거운 모습을 봐야 하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연설 시작 1분 만에 여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항의합니다. 항의는 곧 야유와 조롱으로 바뀝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할 당시 야당 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린 혼잣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로 송원석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품격 논란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2년 전엔 정청래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연설 때 크게 소리를 질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엔 학생들과 미국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비판과 고함으로만 오늘 얼룩진 본회의장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2년 전 대통령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땐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인 구금자 석방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1시 구금된 한국인들이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 새벽에 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이게 돌연 연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하루 미뤄서 내일 새벽에 출발하기로 지금 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추가적인 연기 없이 잘 올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일단은 조현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구한 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한 귀국, 두 번째는 그 귀국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적 속박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 보면 뭐 케이블 타이나 쇠사슬로 체인으로 묶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갔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귀국이 늦어지나 그걸 봤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외교부 이야기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들의 미국 잔류를 권고했다. 이런 속보가 떴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일단 귀국한 다음에 재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정도에는 우리 구금된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속보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구금자들의 미국 잔류를 권해서 귀국 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는 외교부발 속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또 우리 요청대로 신체 속박 없이 소송을 지시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구금 한국인들에 대해서 일단 귀국 후에 다시 미 입국을 하겠다고 미 측에 지금 전달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어떻게 들으십니까?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비자 확인하고 조사하는 단순 행정 절차 문제에서부터 실제 공항까지 이송 과정에서의 속박 문제, 그리고 이후 입국 시의 불이익 조치 문제 등 실제 하나하나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잔류 조치도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인 근저의 이유는 실제 이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국토안보부하고 이민당국의 입장이 강하게 관철되는 상황에서 이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더 본질적인 측면에 가까운 것 같고요. 어찌됐든 루비오 이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 향후 조치 또 단순히 이제 석방 조치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일단 다행이고, 다른 변수 없이 내일은 꼭 우리 국민들이 귀국길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국의 입장 차이가 어떤 강론,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 협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잘못돼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아니었는지,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외교부 설명을 들어보면 뭐 몇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은 일단 강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 이것에서부터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근본적으로 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적법한 형태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강제 추방이 되어야 맞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진 출국 형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도 만약에 자진 출국이 되려면은 그 공항까지 가는 버스의 운영 주체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버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일단은 비행기가 언제 뜰지 시각이 발표된 것을 보면은 협상에 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무사히 돌아오고 나면 이 협상의 세부 경과가 도대체 어떠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문을 모두 해소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구금된 근로자들의 귀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우리 정부 역시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삼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당에서는 이현주 최고위원 개인 발언이라고 좀 손을 그었지만, 이렇게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미 강경 발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저 이현주 최고위원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금 소식이 들렸을 때 걱정도 되고 의아하기도 하고 왜 이러나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가 나요. 아니 본인들이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공장 지어주고 있고, 공장 다 지어지면 일자리도 만들어줄 건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사실 조지아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일이 비교적 쉽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 선수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더 있어야 되고 더 어렵고 더 험난한 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뻔히 미국 행정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노동자들 이렇게 구금하고 뭐 수갑을 채우네 안 채우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저런 주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정부로서는, 여당으로서는 또 괜히 또 외교적으로 또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추가적인 연기 소식 없이 예정대로 귀국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속보는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군주가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도리 없는 세상이 됐다. 도리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실과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말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면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안정적 지지율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상계엄 내란을 잘 극복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그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은 상황입니다. 송원석 대표나 국민의힘의 인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객관적 사정과는 맞지 않고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 협치를 말로 한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제 특검법 연장 등에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진전된 협의가 있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보여준 모습은 협치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전혀 없었고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관철된 매우 실망스러운 연설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예상이 되고 지금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굉장히 기업 발목 잡는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같이 내놨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지금 집권 초기잖아요. 이제 딱 100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집권 초기에 이와 같이 극단적인 여대 야소였던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나 외교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가 내란 정당 운운하는데 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해산시킬 수 있다. 해산시키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해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야당은 조국 혁신당밖에 실질적으로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혁신당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협치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이 부족한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았었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에 앞서서 그제 정청래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역시나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공은 정 대표가 먼저 했었다는 분석이에요.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 이제 강경한 연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로서는 야유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도 과거 야당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도가 뭐냐면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노상원 수첩을 비호하는 거 이것은요 모 언론 사설 제목은 제정신인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종교, 법조 당시 여당 대표까지 A급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섬에 데려가서 배를 폭파시킨다느니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가지고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아도 정말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빨리 사과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야 협치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정청래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 소리를 너무 꽥꽥 질러서 귀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전히 정청래 대표는 정신적 야당 대표 같습니다. 야당일 때는 그렇게 원색적인 언어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일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협치를 하자면서 뭐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코멘트도 했던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는 협치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가 26번, 청산이 19번, 그러면서 협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말이라도 해야죠.
본인은 협치를 말도 하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너희 당은 해산시킬 수 있다, 너희는 청산 대상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만 반복해놓고 남의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하는 것, 국민들께서 거의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짚어주셨던 그 발언, 민주당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유도 어떤 의견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 민주당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의원직 사퇴하라라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군 멍군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신이랑 같이 장기 못 두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것 같아요. 망언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말은 어떤 인식의 표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말이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누가 오고 갔다는 소문만 났어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9개월밖에 안 됐고요. 노상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허무맹랑한 망상의 기재가 아닙니다. 실제 실행되고 있었고 정보사를 통한 수사단 설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체포 구금된 정치인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만약 12월 3일 날 성공했다면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얘기였기 때문에 당시 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실제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사과하시고요. 일단 사퇴 여부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이게 너무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과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유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저도 적절했다라고 그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 생각에도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이야기를 유발한 것도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 그 불러다가 협치하겠다라고 한 직후에 저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 있는 것인가? 그거는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됐습니다. 어쩌면 아직 3개월밖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 이재명 정부 3개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100점 만점보다는 학점으로 그냥 A 학점. A 플러스도 있는데 A 학점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A 마이너스 아니고 A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에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야당의 대표를 벌써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어제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뭐니 해도 대통령의 진짜 실력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점수에도 사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사 검증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과 있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정부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A 플러스가 아니라 A 학점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40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취임 100일에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6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 10점씩 감점해서 40점입니다. 첫 번째, 예. 인사가 무원칙하고 검증이 실종돼서 그동안에 여러 번의 인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미 관계, GDP 1조 8천억 달러인 나라에서 기업 직접 투자와 에너지 구매까지 합해서 6천억 달러나 앞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아직까지 구금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과 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와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봉법을 기어이 공포했습니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작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맞아서 점점 더 처우와 일자리가 나빠질 겁니다. 네 번째, 검찰 해체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범죄 피해자들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구제받을지 시스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빛의 혁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54조 7천억이 늘어났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412조 원, GDP 대비 51.6%나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0점에서 10점씩 쭉쭉쭉 깎아서 한 40점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런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 상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국민의힘이나 일부 이 기업 또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을 바로 미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장의 안정성, 경영 투명화를 도모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한 측의 주장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방송법이라든가 검찰 개혁은 오래된 개혁 과제입니다. 이 역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말고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 또 필요성, 또 방송 개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정치,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까지 여러 가지 질문이 두루 쏟아질 텐데 어떤 답변 내놓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이 어제 저녁 6시쯤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2년 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10여일 전 수도권에서 시작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278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유령 기지국이라 불리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이번 사건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주는 장치 펨토셀입니다. 가정용 공유기와 크기가 비슷해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통신 품질이 떨어질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일반 기지국이 최대 반경 20km까지 작동하는 반면 펨토셀은 반경 20-30m 이내에서만 통신을 지원해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해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인 셈인데 이 장치가 불법으로 사용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면 ARS 인증 문자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 정보를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KT 소액결제에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아이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사한 유형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통신 3사 모두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자체 파악 결과 278건, 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제3의 범행 수법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네, 극한의 가뭄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강릉시가 결국 도암댐의 물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하루 10,000톤씩 받아 홍제 정수장에 공급하게 되는데
일단 급한 불은 끄는 모양새지만 물 부족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천만 톤의 물을 담고 있는 강원 평창의 도암댐입니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이곳의 물이 강릉으로 보내집니다. 강릉시는 환경부 수질조사 결과 11개 항목이 양호하다며 해갈이 될 때까지 도암댐 물을 공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도암댐 물을 방류하는 건 수질 오염 논란으로 수력 발전을 중단한 지 24년 만입니다. 도암댐 도수관로의 물은 바로 이 방류구에서 나오는데요. 시는 방류구 하류에 전용관을 연결해 방류수를 홍제 정수장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루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은 10,000톤에 불과합니다. 정수장과 저수지에 급수되는 3만 톤과 합치면 4만 톤으로 강릉 시민 하루 사용량 8만 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발전 설비가 모두 해체된 상태라 10,000톤 이상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생활하기가 좀 힘들지. 강릉시청에서 그 대안이 있어서 잘 해나갔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제한급수로 물이 부족해진 일부 아파트 거주 시민들은 소방차 등으로 물을 배급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하루 3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지역 바이오와 순두부 제조 기업 등에도 별도 급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제주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차량에 태우려고 한 건데 유사 사건 인천과 대구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차 한 대가 골목길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뭔가를 본 듯 멈춰 다시 후진합니다. 아이가 차와 가까워지자 운전자가 창밖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학생은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유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30대 남성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 아르바이트 할래 등의 말을 건네며 유인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학생은 도망쳐 신고했고 남성은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하는데 옆에서 망을 봐달라는 취지로 데려가려 하였다고 지금 변명을. 남성은 과거에도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많이 놀랐어요. 후에 반차를 쓰고 이제 아이 학원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 오후 4시 40분쯤 인천에서도 60대 남성이 운동 중인 여중생에게 태워주겠다며 접근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니까 태워다 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봐서 분석을 해서 혐의 유무는 판단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간 서울 관악구에서는 학원을 가던 여자 초등학생의 손을 잡으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대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괴를 시도하던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외교부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속보입니다. 외교부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일단 귀국을 한 뒤에 재입국한 것을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제 구금자들에 대해서 미국의 잔류를 권해서 귀국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요청대로 신체에 속박 없이 호송을 지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서 330명이 탈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구금 근로자가 내일 전세기로 귀국할 것이라고요 전해지고 있고요. 출국 시 수갑을 채우지 않고 귀국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귀국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하지 않도록 불이익 방지 확인했다, 확약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새 비자 신속 협의도 미국 측과 확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 서너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무인기 침공 사실을 부인했지만 나토는 중대 위협으로 보고 긴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인기 한 대가 파손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된 러시아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 무인기가 19차례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이 중 최소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무인기 침투로 폴란드에선 한때 바르샤바 국제공항 등 4개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Mieliśmy jechać do Warszawy, zostaliśmy poinformowani, że samolot nie może wylądować w Warszawie, ponieważ lotnisko w Warszawie jest zamknięte. 러시아는 폴란드의 영공 침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할 계획은 없다면서 폴란드 국방부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진상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방 벨라루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중 일부 드론이 전자전 장비 공격을 받고 경로를 이탈했다며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나토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구한 건데 나토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이 담양 대나무 숲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을 따라가봤습니다. 전남 담양군의 대표적인 명소 중록원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선수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길게 펼쳐진 싱그러운 대나무 숲길을 천천히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선수들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찾은 선수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도 특별한 곳에 설치됐다고요? 네, 이번 대회 결승전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중관장에 설치된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를 위해서 광주의 금남로에 800석 규모의 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76개국에서 731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오는 12일에 대회가 끝나면 같은 곳에서 22일부터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한국을 찾을 전 세계 선수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 안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아직 낮에는 여전히 여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에 강한 볕과 함께 서울이 32도까지 올라 무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제주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와 남해 먼 해상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감속 운전해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예상되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00mm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도 10에서 4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